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4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것은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가 출토된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 당시 모습이래요. 자, 이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죠. 자, 주먹도끼가 출토된 시대, 공주 석장리 유적으로도 이 시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죠.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어렵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구석기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가 있어요. 이동생활,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이나 채집. 그러니까 거주 지역도 동굴, 막집 등 임시 숙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주먹도끼나 찌개 같은 이런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요게 이제 뗀석기예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 연천 전곡이나 이제 충남 공주 석장리, 요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죠. 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신석기 시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는데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해당되죠.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 저장도 신석기입니다. 농경이 시작되던 시기예요. 물론 목축도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그릇이 필요했다라는 게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예요. 금속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농기구까지 금속은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역시 청동기 시대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떼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던 이 나라의 신성 지역인 소도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는 신지나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금방 말씀드리자면 사만입니다. 한반도 중부랑 남부 지역에 있었던 군장 국가들 통칭해서 사만이라고 불러요.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있는데 소도도 있고 신지나 읍차도 있는데, 이제 안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천군, 제사장이에요. 이 소도를 천군이 다스렸는데 이 소도에는 범죄자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있다면은 이제 계절제를 지냈다. 이제 제천 행사였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번이죠.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였다. 이게 이제 사만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서옥제라는 혼인풍습 고구려.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도 역시 고구려입니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던 나라는 동해죠.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연맹왕국 중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우중문의 30만 별동대에 맞서 우리 고구려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자, 을지문덕 장군이 유인작전으로 적군을 지치게 만든 뒤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고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살수 대첩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살수대첩에 30만 별동대 나왔고 했는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다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그 나라,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쳤던 전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살수대첩에 대해서 연필에서 골라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수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금방 멸망을 하고 그 뒤로 나왔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건국
이전 일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그래서 가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4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충남 서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바위에 새겨진 백제의 대표적 불상으로 입을 다문 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어서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3존사항입니다. 물론 이걸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선지에서 그 백제의 미소라고 했으니까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인 이런 불상을 찾아줘도 되겠죠.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존상이 되는 게 여기 이제 부처님이 총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의 열의 3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쓰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것만 쓸게요. 이 1번에 있는 거는 합천 지인리 마예열의 입상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시대 불상이고, 요 2번에 있는 거는 고창 선운사 동부람지 마예열의 좌상이에요.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있는 거는 경산 팔공산에 있는 관봉 석조열의 좌상으로 신라시대.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중요해서 쓸게요. 요거는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이에요. 이거 이제 고려시대고,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그 몸체를 새기고, 이제 머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위에 올린 요런 양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비슷한 걸로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도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역시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산동 고분군 출토 유물전이에요. 이 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출토 유물과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 나라를 알아내셔야 하는데요. 바로 대가야입니다. 자, 금관가야는 김해, 대가야는 고령, 그리고 이제 뭐 아라가야는 함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대가야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줘라라고 했는데, 특히 대가야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진아시 왕이 건국했다. 김수로 왕의 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대가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5세기 초에 있죠. 5세기 초에 중심지가 이동해요. 연맹의 중심지가 대가야로 이동했다. 그리고 6세기에 그 진흥왕에 의해서 진흥왕이 이제 복속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한다라는 게 이제 대가야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 과정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5세기 초에 그 왜가 신라로 쳐들어오니까 신라의 뇌물 마립관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이제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 광개토 대왕이 이제 5만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왜를 이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왜가 당시에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던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서 이 금관가야까지 얻어맞고 쇠퇴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맹의 중심이 대가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범금 8조 관련된 고조선이죠. 자, 제가회의의 역할, 고구려에서 했던 회의입니다. 22담 내 왕족이 파견된 배경, 이거는 이제 백제의 무령왕 때인데, 이제 이 무령왕이 22담로 지역에 왕족을 파견하게 된 거는 이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각 지방 곳곳에 자기의 세력이 영향이 미치도록 이렇게 왕족을 파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배경, 이 궁예, 이거는 이제 후고구려죠. 이제 처음에는 후고구려 건국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마진,
태봉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됐는데, 요 배경은 당시에는 이제 철원 천도 전에는 개성 지역 송악이었어요. 근데 이 개성 지역에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호족들의 세력이 입김이 너무 강한 때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궁예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장군 왕건, 이 왕건이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송악의 황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왕건을 따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궁예가 그 귀족 세력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청주 지역들의 호족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철원 쪽에 황궁을 짓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경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개성 지역의 호족들의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가 국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재현된 고분 벽화입니다. 자, 개막식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 국가가 남긴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무희들의 복식과 춤 장면이 재현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단 하나, 무용총 벽화라는 거죠. 자, 이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제 고구려의 문화 관련된 거를 공부하실 때 이제 무용총 벽화, 뭐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죠. 대표적으로 장군총, 무용총, 이런 무덤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사회 모습을 찾으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4번이요.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수왕 이후부터 나타나게 된 지방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당은 이제 무를 모두 담당했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의 교육기관은 태학이죠. 소수리왕이 설립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방 교육기관은 경당입니다. 고구려예요. 자, 그 다음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는 동해, 골품에 따른 신분차별의 엄격, 요거는 신라,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운영한 것도 신라죠. 요 이제 그 국가적 조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진흥왕 때부터입니다. 자, 정사함에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백제의 26대 왕, 그리고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했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왕입니다. 2번이에요. 자, 무왕은 그 성왕 이후에 나오는 왕이죠. 이제 익산을 신도시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를 했던 분입니다. 그 미륵사를 세웠고 거기 석탑도 창건이 됐죠. 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의왕은 백제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던 왕이에요. 이제 관등 관복을 제정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초창기에는 신라의 그 대야성을 침략해서 성공을 하는 이런 대야성 전투도 했었고, 다만 이후에는 결국 마지막 왕이 되면서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때의 그 왕입니다. 자,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평양을 침공해서 고구려의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고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3월에 웅천주 도덕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우라고 했다. 자, 해가지고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했어요. 이거는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 하대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라 하대가 뭐 왕권이 약해졌고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그리고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김원창의 난은 특히나 왕권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진골귀족의 왕위 다툼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대 중에서도 하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앞쪽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청해진 설치나 이런 게 요 뒤에 나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자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라는 건데 요게 그 진성여왕 시기거든요. 근데 진성여왕 시기면 하대 중에서도 말기, 완전 이제 마지막 시기 정도로 보면 돼요. 이 진성여왕 제위 시기부터 해가지고 후삼국 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김원창의 남보단 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돈이 순교한 거는 법흥왕, 거칠부의 국사 편차는 진흥왕,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한 거는 신문왕,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거는 지증왕 시대죠. 그래서 이 신문왕 시대의 김음돌의 반란 도모는 통일신라 시대 초기, 즉 신라 중대고 다른 뭐 법흥왕, 신문왕, 법흥왕, 진흥왕, 지증왕 이런 분들은 전부 6세기의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뭐 전주, 부주, 강주, 양주 이렇게 있고 이제 수도가 금성, 경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등 5개의 경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오소경이라고 돼 있죠. 자,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구역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일신라예요. 물론 선지에서는 신라를 찾아도 됩니다. 자, 통일신라 혹은 신라의 그 군사제도인데 이 통일신라 시대의 군사제도로 구서당 10정이 있어요. 이 구서당은 중앙군, 그 다음에 10정은 지방군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이 구서당을 편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은 옷깃의 색으로 이제 조직을 구분했다. 이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서당이 이제 9개의 서당, 이제 중앙군 9부대이기 때문에 그 9부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이를테면 현대 대한민국의 군대에는 요 군복의 왼쪽에 보면은 부대 마크를 부착하는 데가 있죠. 이제 예전에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는 여기에다가 오바로크를 쳐가지고 실로 꼬맸는데 요새 보니까 여기를 찍찍이로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구서당에서는 옷깃의 색깔로 조직을 구분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이 지방군이 10정인데 여기 9개의 주가 있잖아요. 각 주에 한 정씩이 갔는데 다만 여기 있는 요 한 주, 이 땅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2정이 갔어요. 그리고 다른 주에는 한 정씩이 갔기 때문에 10정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왕의 친위 부재인 장영영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정조 때의 일이죠. 국경 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했다. 고려시대 5도 양계 그겁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운영하였다. 요게 이제 조선시대부터인데 특히 요거는 선조 시기 임진왜란 중간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 삼수병이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삼수병으로 편제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했다. 요거 이제 고려시대죠. 특히 삼별초는 그 몽골에 끝까지 항전했던 부대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계속하여 여몽연합군에 대항했던 군사 조직으로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군사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이것은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 나라의 동경 용원부에서 출토된 삼존 불상입니다. 자,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를 걸고 있는 보살상을 통해 이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 기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부처님이 십자가를 걸고 있다. 이게 좀 놀랍긴 한데, 자, 어쨌든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 발해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선제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3번이 답입니다.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게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제도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앙 제도가 삼성 6부, 이 삼성에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특히 정당성에서 그 6부를 관할했고, 그 다음에 정당성에 있던 재상,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주 나오는 중앙기관으로 이제 중정대, 감찰을 맡았던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문적원이 간혹 나오는데, 서적관리, 물론 이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주자감, 유학을 교육했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죠. 유학교육, 이런 중앙 관서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긴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고요. 태조 왕건 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자,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승정원을 두었다. 자, 그 조선시대입니다. 이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지방간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게 이제 신라시대인데, 특히 왕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문무왕입니다. 자, 이성육부를 비롯한 중앙통치조직을 정비하였다. 삼성육부는 발해고요. 이성육부는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서,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